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경칩이기도 합니다. 뉴스바가 마련한 오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7주기입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황유미 씨의 부친 황상규 씨로부터 못다한 이야기 오늘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탈북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바라보는 보수 언론의 시각, 본질을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입수했다는 유우성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 위조 경위를 추적하기보다는 이러니 어떻게 간첩으로 의심을 안 하겠느냐, 이런 식의 물타기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우성 씨가 영국에 망명 신청을 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간첩 의혹을 부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슈 탐험에서 유우성 씨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발생한 충남 태안 해병대 캠프, 여기에 참가했다가 바다에 빠져 많은 학생들이 숨졌습니다. 이분들의 유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무려 9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하루 종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유가족 대표 이우식 씨를 오늘 초대석에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목요일 요일별 코너 오보의 역사에서는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를 모시고 조선일보의 나주 성폭행범 사진 오보 사건을 통해 이 사건 보도에 관한 언론의 윤리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 물 따르는 소리가요. 예, 커피 타는 소리입니까? 그러겠죠. 뭐 아침부터 예. 막걸리를 마실 일은 없으니까. 예, 예. 제가 듣기에는 이제 컵라면에 물 붓는 소리로 들려서. 그 아침에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예. 저 김용민 PD가 하는 브리핑이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어떤 신문을 가장 먼저 보통 살펴보십니까? 가나다 순으로 봅니다. 예. 경향신문으로 시작해서 한겨레로 끝납니다. 예. 예. 근데 오늘 첫 페이지에 오른 건 조선일보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외신면 16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161년 만에 기사를 정정 보도한 건데요. 예. 기사의 오탈자를 바로 잡는 겁니다. 요즘 그 영화
노예 12년이 화제지요. 예. 아카데미상도 수상을 했고요. 자, 이 노예 12년의 실제 주인공 이름이 틀리게 나왔어요. 오자였던 거지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161년 만에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냈던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실수가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완벽하고 정확한 기록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자, 이 뉴욕타임스의 권위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를 실은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란 말이죠. 조선일보는 어떤 신문이냐? 오탈자를 넘어서, 오보를 넘어서, 왜곡, 친일 독재 찬양, 이거 뭐 실수나 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한 반역, 부역 행위 아닙니까? 예. 오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1937년 이후에 조선일보 신년호에는 일본 왕 부부의 사진이 일면에 등장했고요. 조선 총독의 연두사, 총독부 정무총감과 경무국장의 연두소감이 실렸습니다. 1940년 신년호에는 조선일보 제호 위에 일장기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몇 년 전에 펴낸 조선일보 역사 단숨에 읽기 1920부터 이런 제목의 책에는요. 예.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위상을 식민지 암흑을 밝힌 민족의 빛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에서 최악의 독재로 불리는 유신 발표 다음 날인 1972년 10월 18일 앞으로의 보다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얻기 위해 진정한 알맞은 조치임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유신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유신 이후에 긴급 조치가 이제 발동이 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또 사법살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를 복귀해 본다면은 유신이 진정한 알맞은 조치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평가한 조선일보의 행태. 이건 정말 이 반역사적 발언이었던 거지요. 1980년 8월 23일자에서 조선일보는 인간 전두환,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 행동 이런 제목에서 동기생일지라도 어쩌다 그를 대할 때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암벽을 대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으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천성적인 결단은 그를 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도자상으로 클로즈업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지켜 올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후 2차 대전 전후 그 청산 그 모범 국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예. 나치와의 전쟁 기간 중에 독일 점령 지역에서 15일 이상 발행한 그런 신문의 경우 모두 부역 신문으로 보고 유죄로 규정했습니다. 프랑스가요. 나치에 협력한 언론 매체의 경우 종전 후에 그 책임을 물어서 사주와 경영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은 국유화시켰습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랬습니다. 어떤 새누리당 의원은 중국이 선진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중국을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방송사의 경우 사주나 편집 책임자는 물론이고 뉴스 원고를 앵무새처럼 읽은 아나운서까지도 처벌한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철퇴를 맞아야 할 부역 언론 조선일보는 여전히 대한민국 땅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사주는 현 대통령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얼마 전 조선일보가 주최한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존경한다는 얘기는요. 예. 자,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법정에 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해서 3건의 문서가 모두 위조됐고 변호인 측이 낸 2건의 문서는 모두 진본이라는 중국 정부의 발표. 이 발표가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의 출발점 아닙니까? 예. 자, 당시 중국 정부는 검찰 측 문서가 위조됐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조선일보 김창균 부국장은 검찰 측 문서가 도리어 설득력이 있다.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요.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검찰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발급된 검찰 측 제출 문건. 예. 자기들이
낸 문건 두 건이 서로 또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호인이 낸 문건과 다른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예. 검찰이 낸 두 건의 문건도 서로 똑같은 관인이 문건인데. 다르다. 예. 예. 자, 이우성 씨 측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인데요. 두 문서에 찍힌 허룽시 공안국의 관인은 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룽 그리고 시 뭐 이런 글자에 차이가 있었다는 건데요. 관인, 그러니까 도장 크기도 차이를 보인다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 검찰 측 문건은 위조된 것이다. 진본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국민일보 일면 기사는요, 한 발 더 나갑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공문서 3건 가운데 하나를 국가정보원의 조선족 협력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관인까지 직접 찍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던 이 문건 위조된 것이 확실하다라고 검찰 측이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본 말이죠.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조선족 협력자 A씨를 검찰이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의 그 말을 종합해 보면요.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12월 중순에 인천에서 이 조선족 협력자를 만나가지고 예. 유성 씨 변호인이 법원에 낸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조선족 협력자 A씨는요. 국정원 직원의 요구에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간 다음 자기 멋대로 위조된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국정원에 줬다는 겁니다. 문서 자체가 위조됐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이 보도대로 나면 국정원이 이제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예. 조선족한테. 예. 위조해달라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부탁한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이 법원에 낸 문서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문서가 진본이라고 하면 반박할 수 있는 건 진본을 낼 수는 없으니까. 예. 결국은 진본을 반박할 수 있는 뭐를 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국정원의 하청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국민일보 일면 기사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 정부가 또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5일 전에 내놓은 대책에 보완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5일 전에 내놓은 대책이 뭐 그리 완성도가 높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다라고 정부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금 때문에 은퇴 후에 월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고령층, 이분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이 집주인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란 얘기인데요. 자, 이번 조치, 보완 조치에 따르면 연간 1,000만 원의 월세 소득자의 경우 지금은 6만 원의 세금을 내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연 1,200만 원 월세 소득자는 세금이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예상됐던 내용인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월세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있느냐? 없습니다. 자,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한 푼도 세금 감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연봉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 중산층에 이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516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번 대책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예. 자, 특히 맞벌이의 경우 남편 연봉이 1억이 넘더라도 아내 연봉이 7천만 원 이하면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니 이게 결국 집주인 대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중산층, 고령층 대책에 불과하다. 특히 불로소득자에게 세금 감면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세법상으로도 퇴행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오늘 조선동아일보도요, 이 같은 대책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질타하더군요. 경향신문하고 논조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
자, 얼마 전 있었던 이런 참담한 그 빈곤 절벽에 떨어진 새 모녀들의 비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여성 노동자 가운데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이들이 71만 9,700여 명, 한 7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새 모녀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도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혼, 사별 여성,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28%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죽음으로 복지 틈새를 다시 한번 들춘 서울 송파구 새 모녀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혼, 사별 여성 상당수가 갑작스레 빈곤으로 내몰리면서 사회 안전망에서는 열애가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공개한 심상정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취약층의 산재 고용보험 실태조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취약층의 산재 고용보험 실태가 여태 조사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관련한 기사가 오늘 한겨레 1면에 실렸습니다. 세모녀 관련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봅니다. 시민단체의 목소리인데요. 수급자를 검열하는 선별복지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면서 구조적 문제에 손한다는 정부를 질타한 건데요. 지금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정부의 그 복지 대책이 많은데 이 세모녀 같은 경우 이분들이 몰라가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어제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홍보가 되었다 한들 그렇게 해서 이 세모녀가 공기관에 그 신청을 했어도 구호를 요청했다 한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라고 소개해드렸죠. 예. 자, 빈곤 관련 단체에서는 검열의 중심을 둔 제도부터 고치라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 새 모녀가 주민센터를 찾아갔다 해도 아픈 큰딸을 포함해서 2명의 젊은 딸이 있어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6개월만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마저 새 모녀는 지원법상의 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들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다면 민간단체와의 연결 정도가 대안인데요.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그나마 한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결국 국가복지는 까다롭기만 하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모녀는 가봐야 말하자면 퇴짜만 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복지 신청을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신청했으면 도움을 드렸을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우선 복지공무원들 수를 늘려야 합니다. 사회공공연구소 재갈현숙 실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인구 규모당 복지공무원 수가 한국은 OECD 평균의 60분의 1에 불과하다. 어떻게 일일이 점검하고 발굴할 수 있겠느냐? 예. 그나마 지금 복지공무원들도 정말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도와드리기 위해 애쓰다가 죽어간 일들이 발생했죠. 예. 살인적인 업무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 국민일보 1면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5만 89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았는데 전체 인구의 2.69% 사회안전망에 도움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00년대 중반 150만 명을 웃돌다가 2011년 148만 명, 지난해에는 135만 명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니, 지금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철대빈곤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생활이 나아져서 줄어든 게 아니라 복지 혜택 자체가 줄어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결국 이 복지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공기관에서 복지 수혜자 커트라인을 점점 높여 가고 있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새 모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부모 집 가진 죄, 딸 취업한 죄, 이것 때문에 기초수급 탈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부양 의무제 때문입니다. 자, 이런 빈곤 족쇄법이 돼가고 있는 부양 의무제, 수술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사는 서울신문 1면에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자살 예비군이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이게 뭐 몇 퍼센트가 아니라요, 구체적인 수치로 나왔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수치로 나왔습니다. 637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김동현 교수님이 2012년 국민건강통계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해봤더니 12살 이상 4,627만 9,558명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이 637만 8,0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실제 자살을 시도해본 사람은 29만 9,921명이었는데요. 자, 이 학계는 이들을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자살 예비군과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도한 고위험군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죠. 12살 이상 7명 가운데 1명이 자살 예비군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뭐 개인의 심성의 문제, 성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남녀 짝짓기 리얼 버라이어티 다큐 SBS 짝의 여성 출연자가 프로그램 제작 도중에 숙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서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 11면을 보면요, 이 여성의 친구들이 이 여성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내 친구를 우울하고 불쌍한 캐릭터로 그리려고 했고 무리한 인터뷰에 시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숨진 여성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 제작진이 내 논문을 기대한 것 같은데 내가 씩씩해서 당황한 눈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서 출연을 취소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말했더니 결제를 다 받고 티켓팅도 해놨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서 PD에게 편집을 부탁해야겠어,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하는데, 맺어진 커플을 띄우기 위해서 자기 혼자 외롭게 있는 장면을 너무 많이 찍다 보니, 그러니까 연출을 지나치게 개입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분이 이 같은 상황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리얼이 아니라 좀 연출이 많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은 좀 심층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10면에 사적인 통화, 외출, 엄격히 통제하는 현재 SBS 짝의 그 촬영 시스템이 상당한 문제를 빚고 있다. 외로움, 구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그 연출 의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만 추구하고 경쟁에만 몰입하는 이런 구조, 마치 그 영화 트루먼 쇼 같이 24시간 노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한겨레는 이 짝의 페이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조스바라는 코너명은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지어봤습니다.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가 드리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각 군 및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품질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력지원체계 획득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6개 식품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1년여 동안 몇몇 군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곰팡이 같은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9개 수납부대는 이를 관할 지자체 등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곰팡이 낀 음식, 그리고 농약이 잔뜩 묻은 음식을 먹었던 것일까요?
이런 식품업체 또 이런 군대 여러분은 어떤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현실적이면서도 번뜩이는 의견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방송 말미에 되도록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임원 선거와 총회 소집을 안내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와 감사로 함께할 조합원을 찾습니다. 후보가 되실 분은 11일 화요일 저녁 6시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601호 미디어 협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 양식에 맞춰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 협동조합 정기총회가 오는 3월 2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새 임원 선출을 겸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다목적 홀에서 있습니다. 대의원 조합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7주기 되는 날입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으로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류 언론 여전히 이 문제를 지나간 일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싸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선생님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특별히 오늘 더 마음이 무겁고 좀 슬프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에 와 계신가요? 예, 유미 오늘 추모 날이 오늘이래가지고 예. 한 2, 3일 전부터 이 유미 추모 이제 유미가 같은 이런 사람이 안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수원, 서울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영화 속에 박철민 씨가 연기를 아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좀 비슷해서요. 예, 그분이 박철민 씨가 연기를 너무 아주 잘하셔가지고요. 예. 또 하나의 약속이 나름대로 지금, 영화적으로 본다면 좀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더불어서 황 선생님도 좀 바쁜 나날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며칠 전에 이제 서울 수원 여기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수원에 이제 길에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좀 보라고 많이 좀 홍보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좀 보라고 홍보하고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에서 LCD 전기 이런 곳에서 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이 삼성에 좀 압력을 넣어서 삼성에서 이런 환자가 안 나오게끔 도와달라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좀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예. 홍보하시면서 또 삼성 측의 제지나 방해 같은 건 없었고요. 예, 홍보하는 동안 삼성 측의 방해는 없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벌써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7주기인데,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앞세운 이제 부모 입장이신데, 특별히 오늘 아침 어떻게 맞이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2007년 3월 6일날 우리 유미가가 돌아갔는데요. 예. 2007년 3월 6일날은 참 기억하기 싫은 날입니다. 이날은 속초 저희 집에서 수원에 있는 병원에까지 아침 새벽에 한 4시 반쯤에서 유미 치료를 위해서 갔는데요.
그 병원에 가서 그 이제 그 치료를 하고서는 그 속초 이제 집으로 가던 중에 그 영동 고속도로상에서 이 오후 한 1시나 2시경에 그 유명에 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억하기 싫은 2007년 3월 6일 날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님이 이제 운전하시는 택시 안에서 숨을 거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추모 행사가 마련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어디서 추모 행사 갖게 됩니까? 오늘 그 추모 행사는 그 강남역 그 8번 출구에서 조금 더 앞으로 걸어 나와서 N쪽에 탁 돌아서면은 그 삼성 본관이 있는데요. 예. 그 삼성 본관에서 저희 그 유미가 있는 데가 이 단체가 저희 있는데 그 단체가 이름이 그 반올림이라는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반올림은 단체하고 삼성 그 서비스 노조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또 그 삼성 인권 지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 이 단체하고 또 다른 인권 단체 몇 군데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이 삼성을 그 바로 세우기 이런 그 행사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이 유미 마이크론도 그 돌아가신 분들이 약 한 3명인가 이쯤 되거든요. 예,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70여 분이 넘으시군요. 예. 그 반도체 공장뿐만이 아니고 뭐 LCD 전기와 합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 이분들을 그 추모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다시는 그 반도체 공장, LCD 공장 이런 데서 이런 암 환자가 생기지 말기 위해서 이 삼성 측에다가 안력을 넣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몇 시에 열립니까? 저녁 7시에서 하는데 그 사전 행사로다가 한 5시 그쯤서부터 이제 뭐 준비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선전전도 하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서 7시에 추모 행사는 본격적인 추모 행사는 7시에 합니다. 예, 5시부터 사전 행사를 하시고요. 예. 예, 집회 신고 같은 것도 하셨나요? 예, 집회 신고 다 하고 하는 겁니다. 예, 또 삼성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할 때 되면은 삼성 측에서 이 방해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 행사할 때 되면은 버스로다가 뭐 차벽을 쏴서 이 삼성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그 앞에다가 이 공사도 안 하면서 공사하는 척 천막을 온 사람 가려갖고 안 보이기도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데는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이 행사를 못하게 방해하기도 하니까는 그 사람들 그 방해하는 작전이 워낙 다양하게 이 행사를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방해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좀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 뭐 삼성의 방해도 좀 무색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좀 참여를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를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삼성에다 좀 제스처를 해주시면은 삼성에다 아마 많은 압박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건 근본적으로다가 이 정부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삼성하고 이 대화를 좀 하긴 하는데 예. 삼성에서 하는 그 중에서도 어떤 진도가 한 번도 나가는 게 없어요. 예. 대화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의 이제 기간이 됐는데 그 삼성에서 먼저 대화를 요구했습니까? 예, 삼성에서 이제 먼저 대화를 요청해서 대화를 한 지가 한 1년쯤 되는데 예. 무엇이든가 1년 동안에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사실상 말이 대화지 이건 대화가 아니고 그냥 이 형식만 대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삼성은 이 대화 피해자 가족과는 어떤 그 대화 내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정부에서 아마 직접 나서야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나서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어떤 처벌도 삼성에 주지 않으니까는 삼성이 어떤 이 압박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암 환자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삼성 측 피해자 가족들하고 이 대화의 형식만 대화인 것이지 아무런 대화 진도가 없이 그냥 피해자 가족들이 지쳐서 떨어질 때만 바라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예, 일종의 좀 언론에 보여지기는 제스처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영화를 보면 당시에 많은 그런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삼성 쪽의 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좀 변질이 되고 말았는데요. 예. 이런 문제 좀 제대로 다루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이 우리나라 큰 뭐 이런 방송이라든가 큰 신문사에서 이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 아예 언론 어떤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영화라는 거는 이 문화의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 광고도 좀 해주고 이 영화 얘기도 좀 이런 방송이나 이런 큰 신문에서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이 국민들이 그거 보고서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주니까 국민들이 이 영화가 있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못 보고 있는데 이 언론 그 매체라는 거는 이 잘못된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고 나서 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언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나라 그 큰 언론사나 신문사들은 이런 역할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언론답지 못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언론도 이런 걸 좀 고쳐갖고 언론다운 행동을 언론의 그 목적에 답게 언론다워야지 언론 이름을 취재 안 하고 이 큰 회사라서 부담스러워서 잘못된 걸 가만히 숨긴다고 하면은 이 큰 회사는 계속해서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잘못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 이제 영화보다 삼성 측의 태도가 영화보다 더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영화 속에 등장한 당시의 삼성 관계자들 지금도 삼성에 있습니까? 오히려 승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삼성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다른 사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 안에 계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 영화보다도 그 사람들이 아주 엄청나게 더 심하게 이 문제를 그랬었거든요. 유미가 2007년 초에 다 죽어가는데 예. 저도 이제 유미 병 치료하느냐고 삼성하고 이제 이 문제 다루느냐고 아주 다 지쳐 있는데도 유미 문제는 와서 한마디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다 지쳐가는 나를 데려다가 그 앞에 어느 다방에 데려가고는 자기네 직원들 한 4명씩 이렇게 데려가고는 나를 앉혀놓고는 유미는 사표를 이미 썼기 때문에 자기네 해줄 사람들 아닌데 왜 삼성을 못 사게 구느냐. 삼성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왜 삼성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이렇게 협박 또는 나를 다 고쳐갖고 예. 다 이 길을 죽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는 영어보다 훨씬 더 했었는데 요즘날 삼성 사람 하는 거 얘기해보면은 자기는 그런 말 그렇게 행동을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모습은 너무 참 그런 거짓말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할 건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그 뜻은 무엇인지 참 의심만 더 가고 참 안타깝기만 해서 너무 화가 나고 어떤 때는 거기에 대꾸를 해야 할 가치가 없는 그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지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예. 결국 이제 아버님께서 영화에도 나타났지만 이제 따님한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일단 1심에서 이제 승소를 하셔서 예. 약속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지키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예. 항소심 시작된 지도 꽤 됐는데 예.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11년 7월 15일 날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삼성에서 항소를 한다 그러니까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의 입맛에 맞게끔 항소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소를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항소를 했어요. 근데 항소를 해갖고 지금 항소심에서 약 한 2년 한 반이 넘는 동안 이렇게 진행 중인데 예. 항소심에서 이렇게 한 사건을 가지고 길게 늘어지는 예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게 늘어지는 거는 이유는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피해자 가족들이 지쳐서 떨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삼성에서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항소심 길게 하는 거는 피해자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거기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못 받고 지금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짤짤 매는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항소심이 빨리 끝나서 거기서 암에 걸려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으로다가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프신 분들은 지금 생명과도 좀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사람들 지금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것이 아주 그 병마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환자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는 애처로워서 아주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거 지경이거든요. 예. 근데 환자분들은 그 자기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생계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은 그 환자 치료할래 또 자기 그 생계 해내갈래 이렇게 보면 그 어떻게 아주 살아가는 삶이 너무 피폐해 있어갖고 그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오늘 추모 행사 때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은 여태까지 긴 세월 동안은 자기네가 관련이 없다고 이제 이 발뺌을 해왔는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 가족들한테 그 환자들한테 공식적인 사과하시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재발 방지하십시오. 그리고 노동조합 인정해서 노동조합 소통하면은 이런 문제는 아마 좀 안 생기거나 덜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노동조합과 상의해서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큰 문제처럼 이렇게 그 대두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하고 소통하고 노동자하고 소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 삼성 자기네끼리만 그냥 단독으로 문제 해결하고 덮으려고 하니까는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려고 보니까는 사람의 그 목숨이 이렇게 휘둘러지는데 이런 문제는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삼성 피해자 가족과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빨리 교섭에 임해서 문제를 빨리 풀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아버님 오늘 뭐 특별히 7주기 맞아서 더 마음이 착잡하실 텐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7년 전 숨진 그 황유민 씨의 부친 황상기 선생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나 뭐 복수심보다는 차라리 좀 용서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삼성의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꼭 해달라는 그런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태의 본질 간단합니다. 국정원이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한 중요 증거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위조했는지 또 직접 위조를 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들 국정원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또 본질에서 벗어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우성 씨가 영국 망명을 시도했다. 이런 보도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유우성 씨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우성입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매일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가고요. 예. 그냥 서류 검토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신문 보도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증거 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팀도 뭐 조사하겠다.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우리 유우성 씨를 직접 또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 증거 조작 관련과 그 사건과 관련해서요. 검찰로부터 이런 통보는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받은 거 없습니다. 예. 그 수사 상황은 어떻게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언론에서 일부 나오는 거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요. 예.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항소심은 이번 달 3월 28일 날 결심합니다. 예, 마지막 공판이고 그로부터 좀 한 달 남짓 안에 또는 그 후에 이제 선고가 있겠군요. 예, 본래는 그 사실 조회를 기다리느라고 2월 5일 날, 2월 13일 날 그 결심하고 13일 날 정도에 선고하는 거로 그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그렇게 그 날짜가 잡혔었는데요. 예.
지난 공판이 이럴 때 검찰 측에서 좀 강력하게 시간을 연장과 또 재판부 또 새로 갱신과 여러 가지 원인을 해가지고 예. 한 달 더 밀려서 3월 28일로 밀린 겁니다. 예. 법관 인사 때문에 담당 재판부도 바뀌었고요. 예. 지금 항소심 공판에서 다음 길이 이제 마지막 결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쟁점은 뭐였습니까? 항소심에서 지금 유죄인 간첩인이라고 유죄인 증거로 중국에서 관련된 문서를 출입국 기록이라든가 그 출입국 기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확인서라든가 이런 중국 서류들이 나왔는데요. 예. 네, 그 서류들이 이제 제가 북한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왔다고 뒷받침하는 그런 서류들이 제출되면서 그것들을 다투면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이번 진상조사 결과 또는 수사 결과가 재판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증거 조작하고 저희 사건은 지금 별개를 다루고 있고요. 예. 이미 해답시 중국 우리는 재판부에다가 저희 변호사님들과 검찰에서 동시에 같이 서류가 진짠지 가짠지 중국 정부에다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로부터 2월 14일 날에 우리가 확답을 회신 내용에는 이제 변호인 측에 낸 서류는 절차와 내용이 합법적이다. 그리고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는 내용과 모든 게 위조됐다. 이렇게 내용이 합답이 왔거든요. 예. 그러면 재판부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요. 예, 맞습니다. 예. 최근 이제 일부 언론에서 부각을 좀 시켰습니다. 유 선생께서 이제 영국 망명 시도를 했었다. 그러니 망명할 의도가 뭐였겠느냐, 간첩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TV에서, TV조선에서 갑자기 특보를 나와가지고, 저도 너무 놀래서, 전혀 사실관계가 없는 일을 그렇게 왜곡해서 보도를 해도 되는지, 제가 바로 항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TV조선에요? 예.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기자분이 정정해서 보도를 해더라. 사실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야지 왜 왜곡하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수차를 하고 이메일까지 보냈는데 저한테 답신도 없고 해답도 안 해주고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다른 아는 기자분들한테다가 이거 해명하려고 좀 부탁드렸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 망명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다니면서 여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혼자서 살아가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달에 한 38만 원 정도 기초생활금으로 이제 식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제가 다 혼자서 해결해야 될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 돈으로 어학원에 10만 원 넘는 돈을 주면서 학원을 다닐 형편도 못 되고 5학년이 올라가면서 제가 영어가 너무 필요한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려면 토익이라든가 영어 필수로 들어야만 졸업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로부터 영국에 가게 되면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 난민들은 한에서 영어를 공짜로 가르쳐준다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가서 난민을 신청해서 영어를 배우자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탈북자분들이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으로 난민 나가서 지금 현재도 살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방 하나 빌려서 그 방에서 저는 학원을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영국에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먼저 가신 탈북자분들이 집을 같이 쓰는데 좀 약간 불편함도 있고 월세 부분에서 잘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저는 솔직히 영어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영어가 돼야만 학교를 졸업하는 형편에서 제가 언제 찬밥 더운밥 그런 게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난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영어 클래스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그리고 뭐 세차장이나 그 아르바이트나 하면 번 돈을 다시 그 자기 돈을 내서 배우는 영어 학원에 2가지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6개월 동안 정확히 마치고 예. 돌아와서 복학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짚자면 망명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난민 신청을 하신 겁니까? 예.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배워주는 그런 영어 클래스를 들은 것뿐이고 그러한 사정을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조사를 2009년, 2010년을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국정원, 경찰청,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그러한 내용을 다 말씀드렸고 거기서도 충분하게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됐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그때 실질적으로 같이 갔던 뭐 대학생 동기들, 그러니까 탈북자 동기들이 한국에 현재 한두 명 있는 것 아니고 수십 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도 영어가 다 필요해서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국정원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 예. 지금 와서 이게 좀 뉴스화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할지 아마 뭐 보시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진술서나 조서에 이미 옛날에 그게 다 사실 아니라는 걸 다 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사를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을 부각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이 좀 의도가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해주고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언론에서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게 뭐 국적 세탁도 하고 여러 차례 또 이름을 바꿔서 사용했다. 이게 간첩들이 하는 행태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착하고 있는 세터민들은 대부분 분들은 이름을 개명을 많이 합니다. 예. 마침 제가 여러 번 이름을 개명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확히 그 개명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 거는 유광일에서 유성으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유광일이라는 이름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애용했던 이름이고요. 유가강이라는 이름은 중국식 발음이라서 발음 자체가 어려워서 서류에서 쓰지만 정식 부를 때는 그 유광일로 많이 불려졌습니다. 애용하던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 개명은 딱 한 번 했어요. 유광일에서 유성으로. 그럼 언론에 보도된 조광일이라는 이름은 이거는 써본 적이 없는 이름입니까? 이건 영국에 유학 가고 있는 동안 잠깐 얼마라고 해야 되나 한 6개월 안 되게 거기에서 난민 신청을 할 때 잠깐 썼던 이름인데요. 그 뭐 이름을 개명한 것 아니라 똑같은 강일이라가 저 어머니 성이 조가입니다. 아버지 성이 유가고 해서 조광일이라고 진짜 몇 개월 동안 잠깐 썼던 왜 그렇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2009년도 조사할 때 그에 대해서 다 해명을 했습니다. 국정원 조사 때요? 예, 그때 조사할 때 충분히 조광이라는 거는 몇 개월 동안만 거기다가 그냥 신고할 때 잠깐 썼든지 실질적으로 쓴 건 없다. 실제로 영국에 갔을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인 사람들이 제가 유광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참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그렇지라도 재판 때문에 억울하게 이렇게 1년 넘게 지금 한 것도 억울한데.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근 보도를 보면 이제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조선족 출신에게 이 관련 문서를 좀 부탁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그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활약하는 우리 정보원들 노출돼서 이 정보망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이런 보도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국가기관이 그 조선족이나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거나 좀 흔한 일입니까?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글쎄요, 저는 제 사건을 하면서
제가 재판장에서는 그 검사님께서 모든 서류를 합법적으로 외교부 라인으로 통해서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예. 지금 막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접하면서 약간 좀 충격적이고, 상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검찰 진상조사단 쪽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진상규명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자세히 알겠죠. 예. 네, 어쨌든 지금 재판을 받으시느라고 네. 더 매일같이 이제 변호인들과 협의도 하고 그러고 계시는데요. 뭐 재판 결과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간첩, 예, 지금 증거 조작 사건이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 유우성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신속한 뉴스, 정확한 분석, 또 하나의 공정 언론. 국민TV 뉴스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는 국민TV 라디오의 모든 콘텐츠를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발언을 담은 인터뷰 녹취, 기자들이 발로 뛰어 만든 현장 리포트,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칼럼, 국민TV 뉴스의 특징입니다. 인터넷 이슈의 출발점, 국민TV 뉴스. 지금 접속하세요. 뉴스.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지난해 7월 발생한 태안 해병대 캠프 사망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경찰 수사와 관련자 처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사건의 진실이 날조됐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게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유가족 대표인 이유식 선생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지난해 7월에 발생했다고 하면 8달이 지나서 국민들은 다 이거 마무리됐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도 좀 뜸했고요. 우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당시 그 사고 다시 한번 좀 상기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해병대 캠프 사고는 2013년도 7월 18일 태안 안면도에서 열린 미인증 사설 해병대 캠프에 수련 활동 및 병영 체험 학습으로 참가했던 군규 사대부고 학생들이 IBS 훈련을 마친 뒤에 구명조끼를 2조에게 벗어주고 예. 바다로 들어오라는 교관의 지시에 따르다가 깊은 바다에서 빠진 뒤 그중 5명의 학생들이 실종 사망한 사건입니다. 예. 이 선생님도 그때 이제 아드님을 잃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어제 기자회견 갖고 이거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이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정말 좀 어이가 없는데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이제 경황도 없고 또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줄 것처럼 말을 했기 때문에 예. 믿고 저희들은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서산지청의 주도하에서 태안해경이 주축이 되어 수사를 맡아 진행하였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진실은 전부 왜곡이 되었고 돼서 수장되었고 날조된 자작극으로 수사를 종료하여 이해할 수 없는 또 판례를 적용하여 각각의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피레미들만 실형을 선고하여 현재 1차 선고 공판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예.
그 관련 업체 뭐 직원들만 처벌을 받았단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 그 1심 선고 결과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고와 직 관련된 교관 3명은 금고 1년 4개월에서 2년까지 나누어 받았고, 예. 또 그 교관들을 이끌었던 그 김창렬 이사는 똑같은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1년 6개월을 금고형으로 받았고요. 예. 또 오백근 이사도 같은 그 과실치사 혐의로 해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김선진 이사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오백근 대표는 과실치사 혐의에서 혐의 없음을 받았고, 그 수상안전내저법에서만 그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포롱 트래블 김지화 대표 또한 예. 과실치사 혐의에서 현재 벗어나 있는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나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 과실치사 혐의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레미보다 대표들한테 책임을 물어야만 그 대표들이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예.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정말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데 커다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 수사 자체가 좀 왜곡됐고 뭐 축소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요. 예. 예. 뭐 경찰이나 검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나 항의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이 그 선고 공판이 처음 열렸을 당시에 저희들은 약 한 10여 개의 그 프랜카드를 들고 예. 서산지청에서 정문을 막고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들이 죽은 사망 원인도 밝히지 않고, 또 그 사망 원인의 그 과정도 예. 또한 그 밝혀내지도 않았으며, 그와 관련돼서 태안군이나 해경에서 잘잘못에 의한 그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예. 또 관리감독 소홀히 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은 땅에 묻어버리고 직접 행위자인 것만 그 일당 교관들만 그 형사처벌하는 이런 어이없는 그 수사로 일관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관련해서 90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고 계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뭐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지난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약 90여일이 넘도록 청와대 앞에서 정말 부푼 한소를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외쳤습니다. 외롭게. 예. 무엇이냐면 정말 이 땅에 이러한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나서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께 무언으로 저희들이 진정을 하였고, 또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서 수십 차례에 또 그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을 정말 바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직언하였는데도 예.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동안의 관례가 아마 유사하게 진행되었지 않나 싶고, 예. 얼마 전에 그 15년 전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셔가지고 해결하셨다면서 민생 안전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안전을 또 강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알고도 모른 채 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좌관들이 무능한 탓이라 사려지는데, 아직까지 아무리 답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사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교육부 서남수 장관, 뭐 이런 분들의 반응은 당시 있지 않았습니까? 입장이라든가? 예, 저희들이 녹취한 기록도 있지만, 예. 늘 사고가 발생을 하면 금방이라도 다 해결할 듯이 불안스럽게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민들의 관심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대충 마무리 지어 덮어가고 빨리빨리 그 덮어만 가는데 그 급급한 그런 그 사고 대책 또 그러한 행정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청와대를 털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 것이죠. 예. 지금 이제 사시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청와대 앞에 오셔서 1인 시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기자회견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생업은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5시 30분에 기상해서 첫 차를 타고 청와대 사랑채에 가서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위를 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 밤 10시 정도에 도착하는 예.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이들의 죽음이 헛될까 싶어서 정말 오매불망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정말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말 바로 아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땅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가족들에게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마치 유족들이 보상을 바라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시선, 그게 제일 마음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공주 사대부고 5명의 그 어린 목숨이 지금 희생된 이런 사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정부나 또 박근혜 대통령, 또 사건 수사 담당했던 그런 사법당국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지난 7월 22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하는 부분과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까지 엄중히 물어서 재발 방지 대책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약속을 기본히 이행해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인터뷰 중에 전화가 끊겨서 마지막 당부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우식 대표께서, 주장하신 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지난해 사고 발생 직후 했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 유가족 대표인 이우식 선생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장관직 그만두고 인천시장 나간다고 선언하는데 저는 오늘 안전행정부 장관직을 사임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관직 그만두면 문제 없을까? 박광훈 민주당 대변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선거관리 주무장관이 선거가 9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또 사퇴를 시키는 것이 과연 사리에 맞는 것인지, 더욱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고는 여기서 터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 장관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출마 보고를 듣고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사무총장의 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일 것이다. 또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은 전국의 선거관리 공무원들과 행정부 공무원 전원에 대해 여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날 밤 JTBC에 출연한 유정복 장관. 자기가 너무 솔직한 것 같다며 너스레. 그러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과 10년 가까이 이렇게 정치를 함께 이제 가까이서 해왔는데 비서실장 출신이시기도 하니까요. 비서실장 출신이고 또 지금 장관 아닙니까? 국무원으로서 대통령과 제가 뭐 출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그럼 뭐 서로 눈만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덕담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표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하게 순수하게 대통령 덕담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제가 그거는 솔직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주목되는 점. 유정복 장관은 아직 자기가 현직 장관이라고 강조. 현직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고 대통령이 자기를 밀어준다고 말하면 이거야말로 선거 개입 아닌가. 논란의 당사자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전 장관이 아니라 아직은 현 장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내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청와대에 확인해 봤더니 그냥 내일 임을 하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냥 전 장관으로 불러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그냥 이제 사실관계가 현 장관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했던 말. 우리 정부에서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진짜 엄단하세요. 엄단.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목요일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2012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조선일보가 사건 발생 직후에 바로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 남자의 사진을 일면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범행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정철은 기자와 함께 이 오보 사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문제가 됐던 그 사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 사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이었죠? 일단 지난주 27일이었죠. 이날 법원이 성폭행범 고종석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요. 고 씨는 2012년 8월 30일에 전남 나주시에서 자고 있던 A양을 이불채로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파렴치한은 결국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벌을 받게 됐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보를 냈던 조선일보 대형 오보를 냈었는데 조선일보에는 형량이 없었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사건 하루 뒤였던가요? 9월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요. 9월 1일자 일면 톱으로 이 내용을 다룬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병든 사회가 아이를 범했다 이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일면에 어떤 남성의 사진을 싣고 이 사람이 이제 고종석이다 한마디로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결국 엉뚱한 사람이었다고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오보였는데요. 이 발행부수 180만, 또 유료부수 140만의 이제 굴지의 1등 신문 조선일보에서 일면 톡기사로 고종석 씨의 사진을 처음으로 내보냈는데, 이게 그 당시 나주 주변에 거주하던 이제 한 시민의, 무고한 시민의 사진이었던 걸로 드러나서요. 굉장히 충격을 줬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는 어떤 웃고 있는 20대 남성의 사진을 올리면서 범인 고종석의 얼굴이다라고 사진기사로 소개를 했었는데요.
당시 해당 보도를 두고 온라인에서 이 고종석 씨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 결과 오보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오보가 밝혀지고 나서 조선일보가 사과 보도나 어떤 정정 보도 같은 그런 과정은 거쳤습니까? 예, 일단 다음 주 월요일자, 그러니까 3일자 지면에 조선일보가 사과문을 냈었고요. 그 잘못된 사진을 게재해서 피해를 입은 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해명, 그러니까 사과문에는 대다수가 해명 위주였는데, 예. 고종석의 모습이 비쳤던 호송사진, CCTV 화면 등을 확보해서 경찰과 고종석 주변 이웃 등을 상대로 여러 번 확인을 한 결과 이 사진이 고종석이 맞다는 증언을 확보했었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는 3일 뒤인 6일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정권현 사회부장이 경질됐고요. 예. 양상훈 편집국장은 스스로 자청을 해서 경고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예. 이 사진은 어떻게 입수를 한 겁니까? 촬영을 한 겁니까? 입수를 한 것이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싸이월드와 같은 개인 미니홈피 같은 데서 사진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재 기자가 그걸 구했군요. 예, 이 당시 상황을 좀 더 종합해보면, 당시 사회부 데스크에서 기자들을 압박하면서 빨리 이 고종석의 사진을 확보하라. 예. 하면서 이제 데드라인을 이제 마감 라인을 촉박하게 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새벽까지 확인을 해서 사진을 송고했고 그게 결국 오보로 드러나는 그런 참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사과 보도와 일정 부분의 인사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 이제 여기까지가 조선일보가 한 공식 대응이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 정도로 끝날 사안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편집국장이 경질되거나 아니면 사주가 나서서 사과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당시 사건을 두고 김준현 민주언론사회를 변호사 모임의 언론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 이 사건은 조선일보가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큰 사건이다. 라면서 이제 국민의 알 권리가 언론에게 면책권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당시 사회적 여론 또한 조선일보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문과 또 사회부장 경질 정도로는 끝나선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당시 조선일보의 한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상훈 사장이 특종 욕심을 내려다 오보를 내면 안 된다. 깊이 있는 분석과 의미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기자들에게 지적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굳이 했었는데 예. 요 맥락은 그거죠. 이 엄청난 오보 사건과 방상훈 사장은 관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선일보의 대응이 좀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까?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예. 워낙 조선일보 쪽이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진 않아서요.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당시 편집국장, 양상훈 편집국장은 본인이 자처해서 경고. 예, 높은 징계의 수위는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 좀 낮은 그런 징계죠. 경고라고 하면. 예. 그리고 당시 사회부장은 이제 보직 사퇴인 거죠. 한마디로. 예, 경질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부장 직에서만 물러난 거지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예, 아닙니다. 예. 무엇보다도 좀 피해자, 엉뚱한 사진이 실려서 파렴치한 범인으로 몰렸던 예. 피해자의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단지 내가 고향이 같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이 됐다. 조선일보가 너무 괘씸해서 마음 같아서는 폐간시켰으면 좋겠지만 용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제게 했었습니다. 예. 조선일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었습니까? 민사소송을 준비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이후에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전지현 씨인데요. 이 전지현 씨 가족을 수차례 만나면서 협상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제가 지속적으로 취재를 했었는데 결국
전지현 씨 측이 소송을 포기하고 조선일보 측과 합의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지현 씨요? 예. 이름이 연예인하고 똑같네요. 동명이인입니다. 예. 그 조선일보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뒤에 혹시 전지현 씨와 또 별도의 연락을 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작년 여름까지 계속 연락을 했었는데 일단 제 전화를 피하면서 이제 어렵게 통화가 됐을 때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안 하는 게 저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예. 이 사건의 어떤 파장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이 억대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예.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일종의 배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합의는 했지만 그런 배상을 받는 건 뭐 당연하다고 여겨지고요. 그 언론사가 그 개인의 신상 함부로 공개했다가 좀 낭패를 보고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빚은 일 과거에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1981년도에 윤노파 살해 사건이 있는데요. 당시 살인사건 용의자로 고숙종 씨라는 분이 붙잡혔었는데 당시 신문이 물증이 나와도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있다. 둘도 없는 끈질긴 여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고 씨의 현장 검증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게재했었는데요.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이제 고 씨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결국 당시 고문에 의해서 허위 진술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언론사가 또 다른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없고요. 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중대 흉악범의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는데 이 공개 주체는 어디까지나 언론이 아닌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고숙정 건도 그렇고 또 고종석 건도 그렇고 이 언론사들이 이제 검찰과 경찰 행세를 한 것인데요. 이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여기서 한번 다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석의 이 파렴치 안에 인권을 지켜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석의 인권이 지켜질 때 우리의 인권도 지켜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들이 여론에 기대서 여론 재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상 공개는 또 여론 재판의 한 징후이기도 하고요. 근데 기자라면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순 경우에도 뭐 이런 논란 끝으로 공개된 것 같고요. 김길태 건도 그랬고요. 끝으로 또 묘한 상황 한 가지 더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이 사건으로 경질이 됐던 정권현 사회부장이요. 작년에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하셨는데요. 그 정권현 부장께서 작년에 특별 취재 부장을 맡으시면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 보도를 진두지하셨고요. 그 결과 이제 작년 말에 그 조선일보에서 받기 어려운 1급 특종상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재기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경질됐던 사회부장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보도 1급 특종상. 이 보도를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버의 역사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앞서 인터뷰 중에 태안 해병대 캠프 사망 피해자 유족 대표 이우식 선생과 인터뷰가 중간에 전화가 끊겨서 중단됐습니다.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이우식 선생님께서 이후에 저희 담당 프로듀서와 전화를 통해서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태안 사고 같은 그런 사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변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나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곰팡이 피고 상하고 농약 잔뜩 묻은 음식을 군에 납품한 식품업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군대 어떻게 처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곰팡이 엄청 핀 교도소에 곰팡이 핀 입을 덮고 곰팡이 핀 빵만 먹게 해야 된다. 바람과 별님 의견이시고요. 날로 먹는 인생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시 사병으로 입대시키면 어떨까요? 복숭아털님, 납품업자가 보는 앞에서 그들 자식에게 먹여야 합니다. 뾱뾱이님, 전 장병에게 손해배상을 해준다. 대단구님, 군납비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행위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물잡이님, 군내 곳곳에 사회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셨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민, 김효진,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